42번 문제야. 뭐 찾으라는 거죠? 대장. 그럼 무슨 생각으로 뛰어들어야 돼요? 대장. 대장이 왜 필요할까요? 자,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돼 있죠. 왜 이원화 시켰어요? 대장은 사실관계를 보여주고 등기는 권리관계를 보였는데 지금 등기할 때 뭐 들고 오라고요? 그럼 자 여기서 힌트 있죠. 언제 대장이 필요하다? 무슨 등기를 할 때? 사실의 등기를 할 때. 사실의 등기가 어디를 말해요? 표지회부를 만들려면 현장 가서 구청 공무위 조사하면 이거 보고 봐야 돼요. 대장이 있어야 표지회부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표지회부 만드는 게 뭐가 있겠느냐? 자, 요약집 와서 봐보십시오. 요약집 오른쪽. 자, 101페이지 첫 번째 줄 제목이 뭐예요? 대장인데 1, 2, 3번을 언니가 묶어놨죠. 자, 1, 2, 3번 줄 굴려가지 마시고 생각하면서 대답하십시오. 보조 등기는 언제 하는 거예요? 처음 만들죠. 면적이 얼마인지 등기관이 현장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먼저 가서 구청 공무원이 가서 대장 만들어 오면 뭐 할 때? 보조 등기를 할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대장이 있어야 만들 수 있죠. 자, 두 번째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뭐 떠올리시면 돼요? 지목 변경, 건물 증축. 등기관이 현장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등기관은 서류만 보잖아요. 그럼 누가 나가서 시청 공무원이 가서 정말 지목이 바뀌었는지 면적이 늘었는지를 해서 먼저 뭘 바꾸면 대장 바꾸면 그렇게 뭐 할 때 변경할 때도 대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세 번째 무슨 느끼죠? 건물이 무너졌을까요? 아니면 있을까요? 누가 나가봐야 돼요? 시청 공무원이야. 먼저 뭐 말소하고 대장 말소하고 하기 때문에 그럼 지금 세 가지를 외우시라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는 필연적으로 먼저 뭐가 정리가 돼요? 대장이 정리됐을 때 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일 때는 대장이 필요하다고요. 표지회부를 정리하기 때문에. 근데 가로 4번에 밑줄 쳐놨죠. 무슨 등기를 한다? 자, 소유권 이전은 사실의 변화입니까? 권리의 변화입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때는 대장이 필요 없지만 이때도 뭐 들고 와라? 대장을 들고 와서 양쪽이 뭐하면 일치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각하시키겠다. 그래야 양쪽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일치를 보장할 수 있다고요. 가로 4번을 빠뜨리면 하시라고요. 무슨 등기일 때도 소유권 이전 시에도 대장이 꼭 필요하다고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보십시오. 42번 무슨 생각으로 풀어야 돼요? 대장이 있어야 되겠느냐? 1번은 특별히 있으라고 그랬죠. 2번은 누가 현장 나가고 시청 공무원이 먼저 나가서 조사해야 되고 3번도 시청 공무원이 가서 대장 정리해야 되고 4번도 먼저 대장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하지만 5번하고 대장은 아무 상관이 없죠. 내 땅 빌려주는데 토지대장이 필요할 이유가 없다고요. 42번도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대장과 등기의 관계를 잡아두시고요. 자, 43번 문제 1번과 2번 보신 다음에 옆에다 그림 하나 그리신 다음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거 읽어보시라고요. 써놓으십시오. 용용 죽겠지. 어떻게 용용 죽겠지죠? 부동산 일부에 용익권 할 때는 범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그래서 1번, 2번 보면 자동으로 떠올리시라고요. 3번과 5번 묶으신 다음에 둘 중에 하나가 답이겠구나. 3번 한 필지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으면 그림을 봐야 내 건물이 어떤 건지 알 수 있겠죠. 하지만 5번 1필지 1건물이라면 굳이 뭐 안 봐도 그림 안 봐도 내 건물이 어느 건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4번은 왜 들어갈까요? 몇 세대? 60세대 무조건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도면 들어가는 게도 비중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가볍게 해결하시고요. 자, 오른쪽 44번 문제 넌센스 문제입니다. 자, 찾아보십시오. 못 찾으신 분들은 허벅지를 한 방씩 꼬집어 버리십시오. 무슨 느끼죠?
소유권 이전등기 할 때 주민등록 등본은 누구께 필요하다? 의무자 것도 필요하고 누구 것도 권리자 양쪽에 다 필요하다 그랬죠. 3번 의무자인가 안 필요합니까? 권리자인가 안 필요합니까? 만약에 4번이 필요하다면 매수인한테 가세요. 너 정말 땅 사고 싶냐? 인간 보자. 그럴 필요는 그러니까 누구 거 의무자 거 필요하지 권리자 거 필요하지는 않은 것이고 5번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소유권 이전인데 소유권 이전 시에도 양쪽을 맞춰봐야 되니까 뭐가 필요하다? 대장이 필요하다고요. 답은 4번이 됐고요. 자 45번 문제는 법인 아닌 사단인데 요약집으로 보면 아래쪽에 101페이지 아래쪽에 표 있죠. 자 이렇게 구별하시면 종중이 땅을 팔 때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개인 땅을 종중이 살 때도 있다. 자 이때는 종중이 등기 권리자 이때는 의무자. 얘네들을 우리가 왜 법인 아닌 사단 그러죠? 단체는 단체인데 뭐 하지 않았다? 법인께 하지 않은 단체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등기 소면 등기에 물어옵나? 정말 니들 단체 맞니? 비록 법인 등기는 없어도 단체라는 걸 증명해라. 거기 101페이지 아래쪽 표를 보시면 동그라미 1, 2, 3번은 언제 필요해요? 언제나 필요하다고요. 해칭 만들어야 되고 대표자 증명하는 거 주민등록 등본 들고 오는데 4번과 5번에 별표를 하시고 사원총회 결의서는 언제 필요하다? 자 이거 땅 등기할 때 문중사람 다 올까요? 아니면 대표자가 올까요? 문중사람 100명이더라도 누가 오면 돼요? 대표자가 오면 되잖아요. 자 근데 이거 문중에서 땅을 팔기로 했을까요? 대표자가 팔고 튀는 걸까요? 자 여기서 문중이 땅 살 때 정말 문중에서 땅 사기로 했다는 결의서를 봐야 될까요? 이때는 이익이잖아요. 총회 결의서는 언제 필요한 거예요? 의무자일 때는 이놈이 혼자 하는 거 아닌지 확인해서 필요하고 문중이 권리자일 때는 결의서까지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표에서 6번 보시면 번호증명서면 반대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종중이 의무자란 말은 여기 번호가 써져 있다 안 써져 있다? 의무자란 말은 지네들이 땅 샀을 때 들어왔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권리자란 말은 이제 들어가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번호증명서면이 필요하다고요. 자 그걸 염두에 두시고 45번 문제 보십시오. 1번 지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번호도 신청서에 써와라. 왜냐하면 등기 올려야 되니까. 2번 법인 아닌 사단이 뭐다? 등기 권리자일 때 총회 결의서 필요할까요? 우리 시험에 제일 많이 묻는 게 주로 이 문제거든요. 총회 결의서는 법인 아닌 사단이 뭐일 때? 의무자일 때 필요하고 권리자일 때는 필요하지 않다. 3번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할 때 대표자임을 증명해야 되겠느냐. 자 우리 요약집에 여기 대표자가 누구였죠? 몇 년생이었죠? 왜 그런 건 기억이 오래 갈까요? 자 여전히 김건우가 대표자로서 등기소 왔습니다. 대표자 증명해야 될까요? 등기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사이에 문중에서 대표자를 김건유로 바꿨습니다. 김건희가 왔을 때는 여기하고 다르니까 대표자임을 뭐 해야 돼요? 증명해야 되죠. 이때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뭐냐면 여기 사원총회에서 여기서 김건희를 뭘로? 대표자로 뽑았던 의사록 같은 게 필요하다고요. 그럼 3번 보시면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 머리에서 등기비에 김건우가 대표자인데 여전히 누가 온다? 김건우가 온다. 대표자임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4번 대표자의 주소와 번호 증명한 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뭐 가져오라는 거예요? 주민등록 등본 떼오란 말이고요. 5번 뭐 만들어 오고. 근데 우리 시험 물어봤거든요. 만약에 정관이 없다면 규약도 없다면 만들어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니들이 법인 등기가 안 됐어도 단체이기 때문에 해칙이 없으면 해칙이라도 뭐 해야 돼요? 만들어서 와야 된다고요. 답은 2번이 됐고요. 자 46번 문제. 울산시가 동창한테 땅을 팔았다. 1번 검인 받을까요? 누구니까? 국가 지자체니까 검인 받지 않고. 2번 울산시가 촉탁하니까 법무사 때 맡길 수도 있죠. 일거리 많으면
맡길 수도 있는 것이고. 3번 울산시 인감 가져와라. 강공서는 인감 제출이 면제되는 것이고. 4번 동창회 등기평보 제공할 필요가 왜? 강공서니까. 강공서란 말이 깔리면 촉탁이든 신청이든 등기평보는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죠. 5번 이 단체가 울산시에 등록되어 있다면 B의 등록번호 증명서면은 번호만 증명하는 것이지 B의 대표자를 증명해 줄 수는 없는 거죠. 대표자를 증명하는 건 총회 결의서라 할지 사원총회 의사록이 된다고요. 번호 증명 서면하고 대표자 증명 서면은 전혀 다른 서류거든요. 답은 몇 번이 됐고요. 4번이 됐고요. 자, 47번 문제. 민법 실력으로 한번 풀어보십시오. 무슨 판결이죠? 이행 판결이죠. 매도인은 왜 안 넘기니 빨리 이행을 명령했겠죠. 1번 이행 판결 단독 신청할 수 있겠죠. 2번 중요한데 계약서 들고 와라, 판결문 들고 와라. 이미 계약을 지나쳐서 판결이니까 판결문 들고 와야 되겠죠. 3번 판결문이지만 뭐 받아와라. 봐주지 않은 거민 받아와라. 4번 왜 안 들어가도 되죠. 단독 신청이면 등기 필증 인감은 문제되지 않고. 5번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한다. 여기서 말하는 등기는 무슨 등기예요? 형성 판결인데 얘는 이행 판결이니까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하죠. 자, 여기까지가 서류 부분 중에 이제 중요한 거 보셨고 뒷부분은 흐름만 따라가십시오. 등기라는 방법이 방문 신청과 뭐가 있어요? 전자 신청. 방문 신청은 어디 방문하시고? 전자 신청은 방문하지 않고 어디 접속하시고? 인터넷 등기소. 자, 뭐가 되는 거죠? 접수가 될 것이고 심사가 되고 요건이 잘못됐으면 각하. 우리도 마음이 바뀌며 치아. 요건이 갖춰지면 등기에 뭐하고 기록하고 그 다음에 등기 안에 뭐 남기고 아이디 남기면 효력은 언제로 소급해서 접수한테 발생되고 이때 이제 만들어줄 게 뭘 만들어줘야 돼요?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주는 거죠. 자, 여기는 크게 어려울 거 없으니까 순서로 쭉 따라가시라고요. 48번 문제. 잘못된 것은 1번 자격자 대리인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변호사와 법무사는 직접 안 가고 누구 보내도 된다. 사무원 보내도 된다. 2번 신청서에 쓸 말 쓰고 마지막에 뭐 하면 된다. 기명 날인하거나 서명한다. 자, 3번 간인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간인. 신청서가 여러 장일 때 간인을 어떻게 해라? 그 중에 1인. 그 중에 1인은 자, 한번 함정 파볼까요? 자, 매도인이 5명, 매수인이 5명이다. 신청서가 여러 장이다. 간인은 몇 사람이 찍어야 될까요? 토탈 몇 명? 2명이야. 이 중에 1인, 이 중에 1인 한 명씩 찍어야 된다고요. 근데 중개사법 헷갈리 마시라고요. 계약서에다는 간인을 누가 찍어야 돼요? 다 찍어야 됩니다. 차이점이 뭐죠? 신청서에는 대표 전수 한 사람씩만 간인해도 되지만 계약서는 의사표시 진술이잖아요. 여기다 간인할 때 뭐 해야 돼요? 10명이 다 찍어야 된다고요. 차이를 아시겠죠? 자, 4번이 틀렸는데 왜 틀렸을까요? 자, 우리가 신청서를 작성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까 인터넷 등기소 접속하면 신청서를 작성해 주는 코너가 있습니다. 얘는 이폼 신청을 해서 여기서 작성이 되면 프린트로 뽑아서 뭐 해야 돼요? 들고 와야 됩니다. 요약집 보시면 102페이지. 전자표준 양식이 어디 있어요? 가로 3번이야. 얘는 지금 소속이 어느 소속이에요? 방문 신청이라고요. 전자표준 양식은 어디 접속해서? 인터넷 접속이면 신청서를 작성해주는 코너지 전자신청은 아니라고요. 뽑아서 뭐여라? 방문 신청하시라고요. 자, 48번 오셔서 5번 정정인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금액을 잘못 써서 고쳤다. 도장 누가 찍어야 돼요? 여기서
10명이 다 찍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차이가 뭐죠? 신청서 간이는 대표 선수 한 사람씩이지만 글씨를 잘못 썼을 때 정정인 찍을까요? 프린터로 따로 뽑을까요? 옛날에는 종이가 아까워서 정정인 찍지만 요즘은 프린터 뽑아서 다시 쓰면 됩니다. 옛날 말이지만 정정인은 누가 찍어야 돼요? 전원이 찍고 간이는 대표 선수 한 사람씩만 찍으면 된다고요. 답은 4번이 됐고 49번 문제 찍어보십시오. 3개월짜리 아닌가? 왜 얘는 유효기간이 없을까요? 2, 3, 4, 5번은 원래가 만들었다가 발급 목적입니다. 토지거래가는 한 번 받으면 끝이잖아요. 재발급다거나 뭐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지는 않은 거고요. 50번 전자신청 1번 인감증명을 제출할 때 공인 인증서 보내고 인감도 프린터로 뽑아서 보내줘야 된다. 전자신청은 인감이 문제되지 않고 2번 미리 사용자 등록해서 아이디는 받아야 되죠. 유효기간 몇 년? 3년. 법무사들은 몇 년마다? 3년마다 갱신을 해가야 됩니다. 자, 3번 어디가 틀렸을까요? 꼭 전자우편이 아니라 눈앞에 있으면 말로도 해도 되고 이메일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팩스 또는 전화로도 되는 거죠. 자, 4번 법인 아닌 사단도 전자신청할 수 있느냐? 자, 그러면 법인 아닌 사단은 왜 전자신청 안 받아줄까요? 얘네들 뭐 하지 않은 단체죠? 법이 있는 게 하지 않은 단체니까 전자신청 하지 마시고 당신네들은 뭐 하시고 방문신청 하시라고요. 5번 제가 농담삼아 뭐라고 그랬죠? 하던 대로 해라. 방문신청 했으면 치아도 방문해서 전자신청 했으면 치아도 방문해서 하시라고요. 자, 답은 2번이었고요. 51번 문제 틀린 거. 최초로 사용자 등록하려면 전국 어느 등기소인데 왜 어느 등기소냐면 자, 사용자 등록한다는 말은 땅을 팔러 갑니까? 아이디 받으러 갑니까? 아이디 받으러 가잖아요. 관할이란 게 없죠. 전국 어디든 상관이 없다고요. 자, 2번 접수 등록증 받으면 접근번호 받은 다음에 며칠 이내 10일 이내 인터넷 접속해서 등록시켜야 되는 겁니다. 3번 애국인도 전자신청할 수 있다. 4번 법인도 할 수 있다. 5번이 틀렸는데 왜 틀렸을까요? 누구를 한테 맡겼죠? 권리자만 할 게 아니라 누구도 해야 돼요. 의무자 양쪽 다 뭐 해야 돼요? 사용자 등록해서 인터넷 접속해야 되는 거죠. 5번이 답이 됐고요. 52번 문제. 영입권 틀린 거. 1번 승역지 소유자와 요역기간이라 요역지. 소유자 간의 지역권 설정할 때 누가 의무자가 된다? 누가 이기죠? 요역지. 요역지 소유자가 권리자가 되고 승역지 소유자가 의무자가 되겠죠. 2번 지상권 설정할 때 땅 주인이 뭐가 되고? 의무자가 되고 지상권을 취득하는 자가 권리자가 되고 3번 이러려고 만든 게 구분지상권. 상하 범위가 다르다면 두 개 이상의 구분지상권도 할 수 있다. 4번 전세권 등기를 사용자 등록하지 않고 인터넷 들어오면 아이디가 없죠. 당연히 미리 뭐 해야 돼요?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5번은 좀 어려운 말이 숨어있는데 한번 찾아내 보십시오. 뭐가 어려운 말일까요? 자, 이거죠. 2년간 살다가 보증금을 받아야 되는데 방을 뺄 수도 없고 그래서 뭐 하는 거죠? 법원에다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면 법원이 판결할 수도 있고 뭐 한다. 그럼 여기서요. 임차인의 말을 들어봤더니 명백한 임대차 기간 종료되고 이유가 인정되더라. 재판할 거 없죠. 서류만 보고 뭐 하면 돼요? 결정하면 되죠. 그때는 현장 법원에 안 갔으면 결정을 봐야 돼요. 고지해야 되겠죠. 근데 판사가 봤더니 얘 말이 왜 신뢰가 안 가더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임대인하고 임차인 전부 다 뭐 알아? 법원으로 알아. 그럼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판결하잖아요. 판결한다는 말은 판사 앞에 두 사람이 섰겠죠. 그럴 때는 뭐 하면 돼요? 판결을 선고한 때로 발사한다고요. 이건 무슨 말이냐? 임차권 등기 명령을 내릴 때 판사가 명백하면 서류만 보고 뭐 할 수도 있고
결정할 수도 있고, 의심스럽거나 신뢰가 안 가면 뭘로 가는 거야? 판결하는데, 판결하면 뭐 해야 되고, 선고하고, 결정하면 고지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 더 중요한 말은 이거 떨어졌다고 방 빼버리면 안 된다 그랬죠. 뭐 나와야 돼요? 등기는 나오고 해야 되는, 이 등기는 명료로 나온다, 촉탁으로 나온다. 오늘 첫 시간이었습니다. 이건 명령하는 게 아니고 뭐 한다? 주택임차권 등기 명령제도라고 돼 있어도 여기서 뭘로? 촉탁으로 나온다고요. 자, 5번 됐고 답은 4번이었고요. 자, 53번 문제. 접수 시기. 1번 전자신청하면 당연히 컴퓨터만 때. 저장된 때. 여기에 컴퓨터 저장이 되겠죠. 자, 2번 출석하여 방문 신청한다. 당일 접수 청구든 즉시 접수 청구든 서류를 받았을 때가 아니라 등기관이 그걸 뭐 해야 돼요? 결국 1번과 2번을 묶으면 이 말이죠. 방문했든 전자신청했든 컴퓨터에 뭐 해야 돼요? 저장이 돼야 효력이 발생해요. 접수된 때가 되는 거고. 3번 뭘 입력하라는 소리예요. 해당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과 구별될 수 있는 정보 요약집 봤더니 뭘까지 입력해 주라는 소리예요. 한 장 넘겨보시면 104페이지. 땅을 사고 팔았다. 등기 신청하면 접수가 된다고요. 뭘 입력해야 된다고요? 소재 지번가 입력하면 됐죠. 근데 동그라미 2번 봐보십시오. 아파트 몇 세대? 60세대. 그러면 소재 지번이 아니라 동호수까지 입력하려면 여기 접수하는 데만도 하루씩 걸려버리죠. 그래서 아파트는 어디까지만? 소재 지번까지만 입력하고 전유 부분은 입력 안 해도 접수된 걸 본다고요. 돌아와서 53번에 3, 4번 묶으시고 3번은 맞죠. 원칙적 조문이고요. 4번 같은 토지에 여러 개의 구분건물. 여러분은 몇 세대인지도 알죠. 자, 만약에 소재 지번뿐만 아니라 뭐까지? 전유 부분까지 입력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요. 아파트는 어디까지만? 동호수까지 아니라 소재 지번까지만 접수 입력하면 접수된 걸 보자는 거고요. 5번은 컴퓨터가 알아서 한다고요. 접수번호를 자동 부여된단 말이에요. 답은 4번이 됐고요. 자, 54번 문제. 접수 절차. 1번 같은 부동산에 동시에 여러 개의 신청이 있으면 접수번호는 같아야 되겠죠. 2번은 뭔 일이 벌어졌죠? 우편 집배원이 가압류 촉탁서와 가처분 촉탁서를 동시에 들고 왔다. 접수번호 누구를 더 빨리 줘야 돼? 동시에 접수됐으면 접수번호는 동일하게 줘야 된다고요. 3번 접수번호는 몇 년마다 부여한다? 1년마다 부여하시면 되고. 4번 보는 순간 느끼는 게 있죠. 개정이 됐다더라. 2011년까지는 이랬었는데 지금은 구분건물 표시도 무슨 심사? 형식적 심사예요. 5번 방문 신청할 때 신청인 청구에 따라 뭣도 발급한다. 왜냐면요, 내가 방문 신청하면 등기소 가면 등기관에게 서류를 주면 등기관이 이걸 여기다 봐야 돼요. 저장이 되면 나는 접수증을 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전자 신청할 때는 접수증 안 줘도 돼요? 내가 저장되면 당연히 뭐가 떠요? 접수번호증이 뜨거든요. 그러니까 필요 없지만 방문할 때는 나는 서류를 누구한테 제출하고 입력하는 건 누구니까? 등기관이기 때문에 이때는 접수증을 발급받아서 해야 다른 사람한테 등기 접수됐다는 걸 확인한다고요. 답은 몇 번이었고요? 4번이었고요. 55번 문제. 자, 이 말 나오죠. 아까 이거 나왔었죠. 이게 무슨 차이죠? 동신청은 뭐겠어요? 동시에 신청하는 거고요. 일괄 신청은 일괄에 신청하는 거예요. 얘는 신청서 몇 장? 한 장이다 여러 건 들어가는 거고, 동신청은 신청서는 한 장일 수도 있고 또는 따로일 수도 있지만 같이 가야 된다고요. 개념이 살짝 다른 거죠. 자, 1번과 2번 묶어서 우리 시험에 늘 함정파입니다. 자, 1번 환매와 소유권은 신청서는 따로 써오지만 동시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신탁과 소유권 이전은
일괄 신청 동시에 한 장이 다면서 동시에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거기 환매는 신청서 몇 장 들어간다고요. 2장 들어가면서 동시지만 신탁은 한 장으로 동시에 한다고요. 3번 줄 긋지 마시고 101호 주인 뭐 하세요 지금? 공부하고 계시죠? 이웃집에서 뭐 한다? 대신하는데 무슨 등기를? 표시 등기를 대여한다고요. 자, 4번 대지사용권 이전과 대지권 등기는 반드시 뭐 한다? 동시에 하는데 중요한 게 별표 마시고 이유는 뒤에서 따로 설명하기로 하고요. 5번이 틀렸는데 왜 틀렸을까요? 자, 갑이 을한테 팔고 을이 병한테 팔았다. 병이 을을 대신해서 등기를 하면 누구 명의로 나오죠? 을 명의로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병도 을한테 했다면 궁극적인 등기는 누가 앞으로의 등기야? 자기 자신 앞으로 등기잖아요. 그럼 이때 병은 몇 건의 등기죠?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달까요? 할 수 있달까요? 할 수 있다지 해야 될 의무사항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답이 5번이 됐고요. 자, 56번 문제. 각하사유인데, 자, 각하사유가 몇 개 있을까요? 요약지 보고 대답해도 됩니다. 몇 개였을까요? 사유지가 뭐 세는 거에는 약합니다. 각하사유는 11개가 있습니다. 어디서 16개를 찾아오는 거죠, 지금? 각하사유는 법조문 1호, 2호, 그 다음에 3번서부터 11번인데 제가 그랬죠. 2호는 달달달 하셔야 된다고요. 하지만 3번서부터 11번도 뛰어넘지 마시고 있다는 건 읽어두시라고요. 자, 그래서 56번 문제는 쉽게 넣어놓은 이유가 이런 것도 있다는 건 빠뜨리지 마시라고요. 자, 56번 1번 뭐 없으니까 권한이 없는 자 신청하면 무권들이 당연히 안 받아주겠죠. 답은 2번입니다. 2번 뭐가 틀렸을까요? 자, 요약집에서 105페이지 4번 사유 4번. 4번의 첫 단어가 뭐예요? 이 말이잖아요. 방문 신청할 때 출석하지 않으면 각하하지만 전자 신청은 애초에 출석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번처럼 함정에 빠지지 마시라고요. 56번 2번. 전자 신청할 때는 출석하지 않아도 당연히 받아주는 거잖아요. 2번은 앞에 무슨 신청일 때? 방문 신청일 때만 적용되는 거지. 3번 방식에 적합하지 않으면 각하할 것이고 4번 신청서와 등기록에 뭐가 안 맞으면 각하할 것이고 5번 신청서와 계약서가 일치하지 않아도 각하인데 나중에 복습할 때 요약집 가서 몇 톤지는 확인하시라고요. 답은 2번이 됐고요. 57번 문제 1번 몇 호? 1호 가나리 아닌 경우 2번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니 각하 3번은 제가 설명할 때 뭐라고 한마디 써놓으라고 그랬지. 돈 문제 걸렸을 때도 각하. 4번과 5번을 묶으신 다음에 제가 올해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둘 중에 하나 답인데 못 찾는 것 같으니까 요약점 한 장 넘겨보시면 106페이지 세 번째 11번에 언니가 별표 쳐놨죠. 자, 그거 보시고 몇 번이 답인지 찾아내십시오. 몇 번이 답이다. 거기 밑에 정답을 내년에는 빼버려야 되겠습니다. 밑에 정답 보고 대답하는 것 같아서요. 자, 여기요. 갑이을한테 소유권 이전은 끼란다. 뭐 때 와라? 대장 때 와라. 대장 때 왔더니 14번 지목 대면적 500제곱미터. 소유자는 갑으로 돼 있더라. 자, 등기도 소유자 갑으로 돼 있고 주소 이렇게 돼 있고 표제비에도 14번 대면적 500 양쪽이 완벽하게 일치되면 뭐 해주는 거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겠다고요. 그런데 봤더니 토지대장에는 지목이 대 500제곱미터인데 등기부에는 지목이 대가 아니고 답으로 돼 있고 면적도 500이 아니고 400으로 돼 있더라. 양쪽의 지목과 면적이 불일치하죠. 이건 등기 잘못입니까? 대장 잘못입니까?
이렇게까지 해놓고 물어봐야 되는지 심정을 하시겠습니다. 사실관계는 뭐가 우선한다 그랬죠? 그럼 지목과 면적은 어디가 우선하는 거예요? 대장이 우선하잖아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전 등기는 뭐 하는 거야? 왜? 등기 잘못됐으면 이거 고치기 전에는 이 등기 안 해주겠다고요? 누가 난리치겠어요? 매수인이 난리치겠죠. 야, 빨리 소유권 넘겨라. 근데 이게 안 맞으니까 을 앞으로 등기를 안 해주잖아요. 그럼 어쩌라고요? 네가 빨리 가서 이거 뭐해라. 양쪽을 일치시켜 놔야 뭐한다. 다른 등기를 해준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각하함으로써 간접적이나마 관계를 하잖아요. 자, 근데 살짝 바꿔서요. 자, 봤더니 등기부에는 주소가 서울로 돼 있는데 토지대장에는 가배 주소가 울산으로 돼 있더라. 그럼 이렇게 소유자 표시가 서로 다르게 되면 대장 잘못입니까? 등기 잘못입니까? 이렇게 오래 시험까지 나온다고 했는데도 여러분이 대답을 못하면 학생 잘못입니까? 잘못 가르친 선생 잘못입니까? 뭐 잘못이에요? 자, 부동산 표시는 대장이 우선하지만 사실관계는 소유권 권리관계는 뭐가 우선해요? 이건 여기 잘못이지 등기 잘못이 아닌데 옛날에는 각하씨께서 욕을 많이 얻어먹었거든요. 그래서 2011년에 소유자 표시가 틀릴 때는 이거 뭐 해서는 안 된다. 각하사에서 제외시켰다고요. 등기해 주는 것이고 그러면 통지하면 여기서 고칠 일이지 등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요. 문제에서 57번 몇 번이 틀린 거죠. 그럼 이제 찾는 요령 아시겠죠? 대장과 비교할 때 부동산 표시가 다르면 뭐 잘못이다. 등기 잘못이니까 등기 똑바로 하라고 각하시킨다고요. 하지만 뭐가 다를 때는 소유자 표시가 다를 때는 뭐 잘못이지? 대장 잘못이 등기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각하사에서 제외시켰다고요. 57번 다음 몇 번이고요? 5번이고 요약집 거기 11번을 다시 한번 잘 음미하시라고요. 답은 5번이 됐고요. 자, 58번 문제로 넘어오십시오. 별표 크게 하나 쳐놓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배운 지 얼마 안 된 것들이 나왔는데. 58번 문제. 자, 요약집 105페이지 2546가 뭐죠? 거기 박스에다가는 별표만으로 안 되니까 형광펜으로 박스 제목 테두리 치십시오. 거기 안에 있는 열 몇 가지는 시험장 가면 반드시 만납니다. 빠질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민법과 등기법 전체가 걸쳐 있거든요. 여기 2546에 지금 박스 있잖아요. 그래서 이쁘게 테두리 치시고 왜냐면 지난번에는 별표만 3개 했더니 또 틀렸잖아요. 별표가 아주 안 되니까 옆에 뭐 또 치나 그러시라고요. 자, 거기 안에 있는 것들이 여기서 하나씩 다 나올 겁니다. 58번에 기억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전부 다 6월 달에 배웠거든요. 근데 6월 달에 배웠단 말은 무슨 말이야? 배운 적이 없다 이 말이죠.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됩니다. 그렇죠. 가가는 되고 가가는 안 되고. 근데 어느 가가가 되고 어느 가가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가처분은 누가 내린다? 법원이 내리는데 거기에 대한 가등기를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가등기도 양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판사님 저 가등기 못 팔게 막아주세요. 라고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억번이 바로 가등기에 가처분 허용된다 이 말이죠. 무엇은 안 된다고요? 가처분 가등기는 안 된다고요. 자, 니은번. 자,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은 허용된다 안 된다? 자, 가처분이라는 건 뭐냐?
소송에서 판결을 받을 때까지 저놈이 뭘 못하게끔 처분을 금지해달라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가등기에 얘기하면 뭐 하겠다? 본등기를 하겠다는 말은 권리를 처분하는 겁니까? 권리를 취득하는 겁니까? 취득이지 처분이 아니잖아요. 금지 대상인 처분이 없기 때문에 본등기 금지 가처분은 국어로는 말이 됐지만 법적으로는 허용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디귿바 옆에다 한문 하나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신심. 가처분이 있더라도 그에 관한 등기 나올 수 해놓고 절에 가야죠. 등 얼마짜리 달아야 돼요? 가처분이 있더라도 그의 등기 나올 수는 있잖아요. 자, 니을번 그리지 마시고 요약집에 있으니까 이 표 기억나십니까? OX는 나오는데 여기 들어갈 말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여기 들어갈 말이 뭐예요? 부동산 일부에 대한 소유권, 저당권 할 수 없지만 무엇은 나온다? 그림 그려놓으면 되잖아요. 여기 들어갈 말이 뭐예요? 자, 이 표도 시험에서 빠질 수가 없다고요. 지분 처분의 자유, 지분에 대한 저당권, 소유권은 되지만 지분이 무엇은 안 된다. 그러면 지금 니 1번이 바로 이 말이죠. 수식어 다 털면 지분에 대한 전세권은 할 수 없다. 자, 미음번과 비읍번 묶어서 앞에다 제목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표도 기억나십니까? 지분만의 소유권 등기, 지분만의 보존 등기, 지분만의 저당, 지분만의 상속 등기는 할 수 있다 없다? 뭐 돼버리니까? 귀신 돼버리기 때문에. 하지만 지분만에 대한 무엇은 된다? 본등기는 할 수 있다. 반면에 여기는 뭐죠? 1인이 전원명의 보존 등기, 전원명의 상속 등기 할 수 있지만 1인이 전원명의 본등기 할 수는 요약집 어디에 있는 말이냐면요. 언니들이 또 그걸 또 안 해주고 가버렸군요. 자, 요약집 136페이지. 아래쪽 표에서 여러분한테 웃으면서 뭐라 그랬죠? 당신을 시험장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는 말이 나는 너를 모르겠는데. 그러면 걔가 뭐라 할까요? 내년에도 또 봅시다. 거기 읽어봅니다. 공유일 때 1인이 신청해서 지분만의 보존 등기나 상속 등기 할 수는 귀신 돼버리니까. 하지만 1인이 전원명의 보존 등기 할 수는 있다. 1인이 전원명의 상속 등기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본등기는 반대가 된다 그랬죠. 돈 주면 준 만큼만 지분만의 본등기 할 수는 있지만 돈은 1인분 주고 전원명의 본등기 할 수는 없다. 그러면 다시 칠판 보시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바로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것들, 되는 것들이 늘 묻게 된다고요. 이 두 가지 표는 혼자 말로 나올 때까지 충분히 연습하시라고요. 자, 돌아오셔서 그래서 거기 미음번하고 비읍번 제목 달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 지금 여기만 귀신 있을까요? 강의실에도 귀신 있을까요? 벌써 강의실에도 귀신이 돼서 떠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미음 비읍은 안 되고 시옷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당권에 관한 질권 인정되잖아요. 자, 59번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1번 뭐에 대한 전세권? 농지에 대한 전세권 할 수 없다. 2번과 3번 묶어서 제목 따라 보십시오. 귀신. 똑같은 지문이 반복되잖아요. 자, 4번에다 가압류 결정 동그라미 하시고 뒤에 신청에다 세모 표시하시고 한마디 써주십시오. 네가 판사해라. 가압류를 법원이 결정했는데 왜 네가 신청하느냐? 네가 판사해라. 각하. 5번 오늘 배웠을까요? 안 배웠을까요? 왜 중요하죠? 가등기 가처분 명령은 누가 내리지만
이것만큼은 네가 판사라면 안 되고 뭐 할 수 있어요? 단독 신청도 받아주니까 각하사유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요. 자, 60번 문제인데 60번에 2번 오타난 거 하나 고치십시오. 60번에 2번 공유 지분인데 아마 이거 할 때도 또 와이프가 옆에서 뭔가 긁는 소리 했을 겁니다. 공짜를 지우고 이렇게 바꾸십시오. 60번에 2번 공유가 아니라 뭐라고 바꾸시고요. 자, 그리고 문제 찾아보십시오. 혹시 꽃을 든 귀신이라고 하십니까? 귀신이 돼가지고 또 꽃까지 들었으면 어쩐 거예요? 자, 1번 여기 나왔죠. 일필질배단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하는 가처분도 할 수 없다. 자, 2번 뭐에 대해서는 합유는 지분이 안 나니까 합유 지분의 가압류는 할 수 없다. 3번 주소가 안 맞으면 각하시킵니까? 원래는 시켰어야 되는데 무슨 등기일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 때는 각하시키지 않고 등기하니 직권으로 주소를 바꿔주니까 이렇게도 한번 써먹는다고요. 답은 3번 됐고 4번은 여기잖아요. 일필질배당 근저당할 수 없다. 5번은 여기죠. 지분이의 용익권 할 수는 없다. 자, 60번은 답이 3번이 됐고요. 61번 문제. 직권 말소한다. 그럼 여기 직권 말소란 말은 뭘 말하느냐? 자, 각하를 했어야 되는데 각하 사유를 뭐하고 강가하고 등기됐을 때 몇 호를 문제 삼는 거야? 1, 2호요. 그래서 2호를 여기서 또 써먹어야 된다고요. 자, 1번. 절차에 하자가 있었지만 사실상 등기가 맞춰졌고 등기 의사도 있고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유효가 되잖아요. 이건 손댈 수 없는 거죠. 하지만 2번 뭘 위반했다? 관할 위반이면 몇 호 위반? 1호 위반. 1호 위반한 등기는 실체한 게 떠나서 당연 무효. 등기관이 발견하면 직권말소, 모르면 직권말소해달라고 이의신청하는 거죠. 3번 누가 왔죠? 서류가 유조됐을까 안 됐을까? 절차상의 하자죠. 뭐가 부합하면 실체경에 부합하면 유효가 되고 4번 대리권 없는 자 신청하면 각하시켰어야 되죠. 등기 돼버렸잖아요. 실체한 게 부합하면 유효. 5번 증여인데 뭐라고 써왔다? 매매라고 써왔더라도 만다. 실체한 게 부합하면 유효가 되는데 요약지 106페이지 표 기억나십니까? 106페이지 한 장 넘겨보시면 각하사를 관계했을 때 몇 호 위반하면 1호 2호 위반은 당연무효 직권말소지만 3호 이하는 뭘로 가시라고요? 실상에 따져야 되고 분쟁이 발생하면 소송으로 가야지 직권말소나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자, 돌아오셔서 자 62번 들어갑니다. 자, 기억번 나온 적 있어요 없어요? 이거잖아요. 나온 거 또 나오고 그러죠. 본등기금 자처분 할 수 없다. 자, 디귿번 저당권의 무슨 성격이죠? 105페이지 박스 안에서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105페이지 박스 안에서 미음번 제일 끝에 제가 뭐라고 써놨어요? 수반성이야. 저당권은 채권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돌아오셔서 62번에 디귿번 의외로 시험에 많이 물어봅니다. 자, 니을번 뭐라고 토 달면 돼요? 귀신. 자, 그럼 이제 니은번 남았는데 니은번 이제 어려운 건데 한번 보고 갈까요? 갑과을이 매매계약 체결하고 을 앞으로 등기를 했는데 이 매매계약이 뭐가 됐다? 해제가 됐다. 해제는 소급표가 있다 없다? 해제. 자,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너하고 계약이 있었지만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처럼 한다. 이게 우리말이고 그걸 어렵게 뭐가 있는 거예요. 소급표가 있다. 그래서 소유권은 누가 앞으로 돌아온다. 갑 앞으로. 물권행위 유인성이니까 뭐 안 해도 등기 안 해도 돌아온다. 그래서 소유권은 갑 앞으로 돌아오는데 이등기는 실체한계와 부합하지 않는 무효등기다. 갑은 의뢰돼서 뭐 해야 돼요? 말소를 해야 되는데 이때 갑이 의뢰가 않는 말소 청구권은 법적 성격이 물권이다, 채권이다. 지금 누구 거죠? 내 건데 무효등기가 내 등기에 남아서 나의 소유권을 방해하잖아요. 이거 바로 뭐가 돼? 물권적 방위배제 증거 물권이다. 자, 그럼 이때 의뢰한 사람 이거 말소 등기를 할까요? 아니면 말소 가등기를 할까요? 자, 가등기는 말소 등기를 못할 때 하는 거죠. 이때 이미 가는 말소 청구권 성격이 뭐예요? 물권적 청구권이면 당장 뭐 하면 돼요? 말소 등기를 해버리면 되잖아요. 말소 가등기 할 이유가 없다고요. 여기 니은번 옆에다 하나 써놔야 되죠. 이게 무슨 청구권이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에 대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말이죠. 그럼 각하사에 해당하는 것은 몇 번이지? 전부 다 각하사야. 답은 5번이 됐고. 자, 63번 문제. 63번에 1번이 칠판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동 가등기권자 중 일부권자가 지분만에 관한 본등기 할 수. 돈 주면 준 만큼 넘겨준다고 그랬죠. 이건 할 수 있으니까 답은 1번 됐죠. 2번 105페이지 박스 어디 있는지 찾아내십시오. 디귿번이야. 전유 부분과 대지사항권 일체성을 떼야 된다. 디귿번이 있다. 자, 3번은 어디 있는가 찾아내십시오. 미음번 수반성에 반하기 때문에. 4번은 어디 있는가 찾아내십시오. 지읒 이중 등기 돼버리니까 각하. 자, 5번은 어디 있는가 찾아내십시오. 니은번이야. 그럼 제가 이제 뭐 하기를 바라는 거죠? 오늘 복습할 때 105페이지 박스는 하나씩 짚어가면서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판단될 때까지 꼭 보셔야 된다고요. 105페이지 박스 안에서는 어떻게든 시험지 나오거든요. 자, 63번 답은 몇 번이 됐고요? 1번 됐고. 자, 페이지 넘겨보시면. 자, 각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서류가 하나 빠졌다. 이때는 미리 이런 걸 내려줄 수도 있거든요. 야, 네 서류 빠졌다. 자, 64번. 보정명령을 내려주면 언제까지 보정할 것이냐? 다음날. 무슨 다음날? 보정을 명한 다음날. 지문이 길게 나오는 거 아니기 때문에 단답형을 하나 잡아두시고요. 65번. 보정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찾기. 방문 신청했다. 보정을 명하게 되면 보정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근거 법령이나 예기 등을 제시하고 보정사의 통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라. 마치 법무사가 눈앞에 있으면 말로 해도 되고 전화로 해도 되고 팩스로 해도 되고요. 2번 전자신청하면 하나가 더 늘었죠. 그럼 1번과 2번을 묶으신 다음에 방문 신청하면 3가지인데 전자신청하면 이메일도 들어간다고요. 3번 방문 신청한 사람이 느닷없이 인터넷 돌아서 하면 돼요, 안 돼요? 옆에다 써놓으십시오. 하던 대로 해라. 방문 신청에서는 보정도 방문해서 해야 되는 거죠. 자, 4번 전자 신청했다. 보정은 인터넷 들어와야 되겠죠. 다만 행정정보가 전산장애로 보낼 수가 없다. 그러면 뭘로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가능성 열어두시면 되고요. 5번 보정하게 되면 원래 뭐에 따라? 접수번호 따라 등기를 처리하면 되고요. 자, 각하와 치하의 차이가 뭐죠? 각하는 누가 하는 거예요? 등기관이 거부하는 거고 치하는 당사자가 처리하는 거죠. 1번 신청 대리인이라는 단어가 뜻하는 건 이분은 무슨 권만 유인받았다? 신청권만. 그러면 이 사람은 치하하려면 치하 유임장이 따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2번 등기를 뭐 하기 전까지? 마치기 전까지 할 수 있고. 3번은 국어 실력으로 읽어보십시오. 공동 신청해 놓고 혼자 가서 치하해버리면 돼야 안 돼요? 공동 신청이면 치하도 당연히
공동으로 가야 되겠죠. 4번 일괄 신청이라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수기 부동산에 대한 일괄 신청했다. 일부 부동산 뺄 수 있다. 답은 5번인데 자 요약지 107페이지 표를 보시면 위에 있는 표 각하와 치하의 결정적 차이가 뭡니까? 서류를 돌려주는데 각하는 근거를 남겨야 되거든요. 뭐 뺀 나머지 신청서 뺀 나머지를 돌려주면 치하는 몽땅 다 돌려주는데 각하 치하는 늘 그 자리가 함정입니다. 66번 5번은 맞았어요 틀렸어요? 치하 있잖아요. 신청서까지 포함해서 일체 서류 돌려주고 각하는 신청서 뺀 나머지 돌려주고요. 답은 5번이 됐고요. 67번 문제 옳지 않은 것은 1번 등기관이 보정을 명했다. 신청이 접수한 다음 날까지 보정하면 원래 번호대로 처리한다. 무슨 다음 날이었죠? 보정을 명한 다음 날이었죠. 1번이 틀렸고 2번 하던 대로 하시라고요. 3번 각하는 뭐 빼고 신청서 빼고 돌려주시고 4번 별표를 하시고 여기서는 하던 대로 하면 안 됩니다. 방문 신청했던 전자 신청에도 각하 결정 내리면 반드시 신청이 우편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전자 신청했을 때 각하 결정을 이메일로 보내줬다. 이메일 열어봐요 안 열어봐요? 그러니까 4번은 주의할 점이 하던 대로 아니라 방문했던 전자 신청에도 각하 결정했으면 각하 결정문을 반드시 출력해서 말하는 게 우편으로 보내줘야 된다고요. 4번은 주의를 하시고 5번 각하 당하면 여러분 심정이 어떠겠어요? 한번 따질 수 있습니다. 왜 각하시켰느냐? 이의신청할 수 있다 말이에요. 자, 68번 문제 종합 문제인데요. 1번 언제 접수가 된다? 저장된 때다. 2번 설명하는 것도 남사스러워서요. 몇 세대? 기록은 몇 개? 하나의 기록으로 온다. 2번 등기 의무자가 2사람 이상이다. 직권 경쟁했다. 전원한테 알릴 필요는 없죠. 그 중에 누구에게만? 1인에게만 통지하면 되고요. 4번도 중요한 말이죠. 등기를 마치면 언제? 접수한 때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하고요. 5번은 왜 가능할까요? 다 전산화 됐잖아요. 관할이 아닌 데 가서 얼마든지 뗄 수 있다. 69번 문제 넌센스 문제입니다. 틀리신 분들은 허벅지를 한 방씩 꼬집어야 됩니다. 지금 건물 등기 물어봤습니까? 토지 등기 물어봤습니까? 뭐가 빠져야 돼요? 그렇죠. 지목과 면적은 토지 등기 나올 말이지 건물 등기 나올 말은 아닌데 3번 앞에 수식어를 함정 팠잖아요. 건물 대지 이건 뭐다? 토지의 지목과 면적은 어디에 나올 일은 아니다. 건물에 나오는 게 아닌데 2번은 밑줄 쳐두시고요. 도로명주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건물 등기는 도로명주소도 같이 적어줘야 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70번 문제 우렁차게 답 번호 부르고 끝내죠. 답굴구의 기록사항이 아닌 것은 1번 접수일자 접수번호 나오죠. 2번 법인 아닌 사단이면 김건우 거 나오던가 안 나오던가. 자 3번 법인일 때도 대표자 나오던가. 법인일 때는 대표자가 안 나와도 뭐 떼보시고 법인 등기 떼보시면 된다 그랬죠. 4번 대의 신청할 때 채권자 표시와 원인 나왔었죠. 거기도 잘 보시면 주민등록번호란 말은 안 했죠. 채권자 성명 주소 나오기 때문에. 5번 건물 등기에다 대지권 등기 동그라미 하시고 시집 보내고 나면 토지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토지에다는 대지권이 있다는 뜻은 누가 써준다 그랬죠? 직권으로 하는데 이건 갑구나 을구 나오거든요. 5번은 그 정도만 잡아두시고요. 자 71번은 무슨 문제예요? 등기를 마치게 되면 이분한테 만들어주는 게 바로 뭐죠? 등기필 정보인데 이거 만들어주는데 시간이 얼마 걸릴까요? 이건 다음 주 하게 되는데 워낙 중요한 거라서 오늘 말미하게 되면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거기 71번, 72, 73, 74, 75 시험장에서 한 문제로 나올 겁니다.
워낙 중요한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습할 때 그냥 아예 여기까지도 해버리면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할 거라고 제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습니다. 다음 주에 제 믿음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